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 억제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다.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저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 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입니다.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합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인 정치는 이제 중단하시고 합리적인 의회 정치의 정도로 돌아오시길 촉구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 반장, 별일 없죠? 네. 요즘 반갑습니다. 감기 환자 참 많던데 아, 건강 조심해요. 괜찮으신가요? 좀 괜찮아요. 네, 저도 네네.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국회 상황부터 좀 알아보면요. 조금 전에 네.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야가 맞서온 법안 중에 일부는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하면서 본회의를 퇴장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장의 반대표를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가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직까지 간호법과 방송법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저희 다정회에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법에 대한 표결은 곧 이루어질 그런 네.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지금 유 실장이 국회 상황을 챙기고 있거든요. 속보 들어오면은 백 반장이 책임지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챙기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그 표결에 들어가면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면서 간호법을 반대해왔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쌍특검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법, 김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에 협력하는 정의당을 향해서는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4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네. 여야의 충돌이 좀 극까지 달한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서도 여야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 그리고 확장 억제 강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거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기존의 미국 핵 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백 반장 약간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팝송을 불러서 네. 또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또 강한 말로 맞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이슈를 덮어보자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만 퍼붓는 함량 미달의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다고 저격했는데요. 특히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성적 학대라고 주장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저급한 정치는 그만두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네. 저희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뉴스가 많네요. 이럴 땐 다정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반장, 네.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걸 두고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적 학대라고 주장했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둘러 가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정혜연 분들의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죠.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밤에 열렸습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핵 협의 그룹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소식 유한울 체커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크리에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워싱턴 선언, 한국도 윈인, 임창정 믿고 투자, 형제의 나라 훈장, 눈병 동반 코로나로 가져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4월 26일 한미 정상은 오전 10시부터 만나 꽉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질 바이든 여사가 신화를 기울였다는 백악관 국빈 만찬이었는데요. 양국 정상은 강철 같은 동맹을 외쳤습니다. Testament to the boundless possible, to our people, possibilities.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 long, long time ago, the day the music died. 그렇다면 강철 같은 동맹, 한미 정상이 80분간의 회담을 통해 얼마나 구현해냈는지 지금부터 알잘딸깍센 정리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픽은 우선 안보 동맹부터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to advancing DPRK nuclear threat. Look,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선언의 핵심은 핵협의그룹 NCG 창설입니다. 북핵 도발 등 중대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무기와 전략자산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협의만 같이 한다는 거지 핵을 쓸지 말지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와 함께 방점을 찍는 부분, 바로 우리나라가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걸 양국이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선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시킨 건데 여기서 당연히 북한에 대한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커 보여요. 자체지 핵무장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서로 공약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당연한 말씀을 해왔던 존재이므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윤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던 자체 핵무장론이었죠. 그 논란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던 주장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미가 만들기로 한 핵협의그룹과 나토의 핵기획그룹을 비교해봐야 할 텐데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전술핵 배치가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NCG를 놓고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는 것도 지적하는데요. 장관급보다 빠르게 모이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별도 선언에 어울리는 그룹이냐는 지적이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건 이 상설협의체 운용에 달렸다는 의견 역시 나옵니다. 이 안에서 확장 억제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한미가 이전보다는 훨씬 긴밀히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협의체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좀 중요한 문제이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보급을 내세운 이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를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게 양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의 과정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안보동맹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인터뷰로 더욱 관심을 받게 된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슈입니다.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무기 지원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선 한층 더 강경한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는 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고요. 대만 해협에서의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친미 외교는 한반도에 큰 위험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총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국수주의 논개까지 나섰는데요. 如果中俄朝一起搞韩国，一定能让他狼狈不堪。美国爸爸、日本叔叔帮不了他的一切。 그러자 여당에선 대국이 너무 옹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대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옹졸한 나라다. 그렇게 보고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중국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국을 중국에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뭔가 좀 외교적 수사로 또 뭔가 좀 실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좀 우리 뭔가를 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안보동맹이라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미국의 도청 의혹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 내용은 빠졌는데요. 당연히 관련 질문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번갈아 답하던 다른 질문들과는 달리 이번엔 윤 대통령만 답변에 나서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팩에서는 한미 경제 동맹에 대해 짚어봅니다. 한국도 윈윈입니다. 방금 들으신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한마디로 빈손 외교라는 지적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은 영어방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는 반대로 대통령은 가서 미국에 뭘 팔겠다라고 미국은 또 사겠다. 이런 지금 구도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제1호 뭐 영업사원 뭐 이런데 저는 이건 이젠 영업왕의 칭호까지 저는 줘야 되겠다. 대통령이 한번 비행기 타고 그래도 뭐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정도로 돌아올 때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일즈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 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성과는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그칠 것 같다고 저 울체커가 예측한 바 있었는데요. 실제 정상회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만 공동성명에 담겼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한국 기업의 불안에 대한 질문만 2번 받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reassurance is that it's overwhelmingly in our interest for Korea to do well. No, it is. It's very much in America's interest that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건데요. 우리 대통령실 역시 지금까지 이어진 또 앞으로 이어질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극 요청한 덕에 지금도 해당 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줘서 설명했습니다.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IRA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간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때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로만 위기에서 벗어나기엔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대기업도 그런데 중견기업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중견기업 연합회도 워싱턴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해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건 아쉽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 질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2번의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는 2번째였고 이번엔 첫 번째 답변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In the meantime, we'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and bringing back a sense of pride and dignity to so many towns in the country where all of a sudden over the last 3 decades, we found out that factory that had 600 people shut down. The soul of that community was lost. And so I made sure when the semiconductors were coming back that they were not just going to go to the coast, they'd be all over the country. And so we have a significant field of dreams in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걸로 들리시나요? 이 재선 도전도 공식 선언한 마당에 철저히 미국 국내용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 대선 도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을 상당히 할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는 여야 공방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선거운동 해주러 간 거 아니야? 네.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정말 현찰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호한 같은 앞으로 뭐 협력해 가겠다, 윈윈 해보자 그런 정도 받은 아마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해드린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남은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시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잘 정리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분야가 많고 또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분야별로 잘 나눠서 이제 정리를 했고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외신 보는 게 취미인 제가 좀 그렇죠. 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핵협의 그룹 NCG를 두고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핵무기 이용을 위한 전략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도청 의혹 폭로가 나온 뒤에 양국의 동맹 관계가 위태로운 시점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라면서 그런데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양국의 70년 동맹에 대해서만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북한의 종말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더 비중 있게 다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NCG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고만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 대통령의 주어 논란 국면에서 원본을 공개했던 기자죠.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리 기자가 악플 테러를 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셸리 기자가 어제 저녁에 본인의 SNS 계정에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X같이 생긴 게 워싱턴 포스트에 있으면서 미국인인 척한다. 부모님이 빨갱이니까 너 같은 해충이 설친다.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담겨 있었는데요. 미셸리 기자는 욕설을 보낸 악플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아까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영업 왕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요란한 빈수레였다는 그런 평가를 내놓던데 야당은 이제 혹평 차원을 넘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건 민주당의 몫이 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김병주 의원이 이미 발의해둔 상태죠. 또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도입을 계속 미국에 요구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보고를 받은 것을 놓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했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까지 더해서 대통령 사법을 발의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전, 운영,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법, 그리고 천공 방문 시비로 문제가 됐던 그런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법,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과 함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통령 사법을 곧 성안해서 발의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차가 있으니까 속보가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뉴스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세 번째 픽 정리해야죠, 박마커.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 JTBC에서 추적하고 있는 주가 조작단 사건 속보입니다. 임창정 믿고 투자로 뽑아왔는데요. 이 외국계 증권사 이 SG증권발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일부 종목들에 대해 이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죠. 금융당국은 이 주가 조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작단 1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여기는 이 가수 임창정 씨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실제 임 씨를 믿고 해당 종목에 투자했다는 다른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저는 대통령 씨 좋아하고 성희씨랑 전화통화도 했으니까 믿고 이제 그냥 자기네들한테 맡겨놓으면 풀려주겠다 보더라고요. 뭐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는 거, 매도가 뭐야? 그냥 팔아야 된다는 거. 나는 거기 비밀번호도 모르고. 임 씨 본인도 이제 투자로 60억 원대 빚을 졌다며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주가 조작단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면서 이제 사업을 함께 벌인 정황도 있는데요. 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픽 연이어서 가보죠. 네, 네 번째 픽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시면요. 형제의 나라 훈장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기억하시죠? 구조 및 재건 활동에 참여했던 한국 긴급구조대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일진 대장이었던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대표로 앙카라 대통령궁을 찾아서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원 국장은 현지에 간 김에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촌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픽은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눈병 동반 코로나입니다. 이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XBB 1.16변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지금까지 15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아직 보고된 게 없다고 하지만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한테 눈병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뭐 감기 환자도 많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잖아요.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 여당 영어 방대, 야당 역대 최악.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조금 전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투표를 보이콧했고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을 넘긴 건데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간호법 등 쟁점 법안도 잠시 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공식 톡파원인 제가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유체커가 조금 전에 본인을 공식 톡파원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마 유 실장을 비공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특파원을 그래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한월 체커가 다정회 공식 톡파원이라면요. 저 류 실장은 특파원을 지향하면서 호시탐탐 해외 현지 취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만약에 보내만 주신다면 바로 급파원이 되려고 했는데요.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상황실은 후폭풍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 국장이 혹시 한미 정상회담 후폭풍 취재를 지시하실까 봐 오늘도 여권을 들고 출근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오늘 국회 상황실은 변함없이 국회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과 방송법 등 이 쟁점 법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보고와 토론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간호법 1조에 간호사의 활동 공간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법안을 입안을 했던 거는요. 초고령 사회 대위를 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 즉 의사들의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개원을 하거나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의 위계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원안이 통과가 되면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군 단체들은 단체 행동, 총파업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 세력이 돌봄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 네, 간호법은 코로나 이후에 이 열악한 보건의료 체제 개편을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도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간호법 논의를 부탁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간호사들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할 겁니다.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를 믿으세요. 네, 관련 논의 상황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오늘 쌍특검, 즉 대장동 관련 50억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국회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최장 240일, 즉 8개월 뒤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19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제적의원 300석에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했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83표, 또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표를 받아서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미 182명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었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이 쌍특검이 급물살을 탄 건요. 국회 법사위 논의가 먼저다라고 했던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인데요. 앞서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이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을 이끌어냈지만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함께 특검 문개기에 돌입했다라면서 패스트트랙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두 개의 특검에 대한 법사위 정상적인 처리 절차 내에서 더 이상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 이 특검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척을 저희가 그 뜻을 모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쌍특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특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이 오히려 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냥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당 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입니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이 노란 봉투법과 민주당의 쌍특검을 맞바꿨다 이런 주장인데요. 특검 국면이 본격화하는 8개월 후면 내년 1월쯤 총선을 서너 달 앞둔 시점이죠.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일종의 배신을 당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비판했습니다.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의 야합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 부적절한 결합의 최종 결과는 위성정당 출현과 민의 왜곡이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돈봉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정의당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논의할 때 매번 퇴장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은 뭘 했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부재 감싸야 할 때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경영계랑 검은거래 했냐 이렇게 물은 적 있었습니까? 법안 심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당도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무언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쌍특검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정의당 등이 가세를 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를 지금 거론을 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결국 이런 불통이 대통령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원내대표는 왜 안 만납니까? 어떻게 170석의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국정 운영을 해요? 네, 이런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은 169석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고 또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71석이 되죠.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이 민 의원의 복당은 민 의원의 탈당은 소신 탈당이었다면서 진작에 복당을 시켰어야 한다 했는데요.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 판단을 떠나서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당으로선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어요. 근데 민영배라는 개인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한 100분 중에서 가장 야성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이 있고 선명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한 분을 저는 민영배 의원님으로 꼽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네, 하지만 여론은 다릅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오늘자 조사에 따르면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스스로 위장 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49.6%였습니다.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30.8%였는데요.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내년 총선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죠. 민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위장 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47%로 문제 없다는 여론보다 더 높았습니다. 민 의원의 복당은 하필 이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뤄졌죠. 당 내에서부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그리고 최악의 타이밍, 초유의 사태, 중단된 당 혁신을 상징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문제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최소한 당 지도부의 사과는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이 사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국민들한테 명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복당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었습니다. 안건 조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돈 봉투 의혹의 한가운데 이 위장 탈당 의원의 복당까지 처리한 민주당,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86그룹 의원들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는데요.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몰래 도둑 복당을 했어요. 몰래 그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돈 봉투에 정말 민주당이 표만 판 게 아니라 양심과 이념까지 다 팔아버렸다. 그 중심에 있는 86세대는 정말 이제 물러나야 된다. 오영환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물러날 게 아니고요. 86 의원들 진짜 물러나야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요. 86세대가 문제라고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86세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6세대라고 저는 꼬집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런 어떤 굉장히 구태스러운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그 중심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정치적인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큰 범위의 인적 쇄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네,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 지금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곧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 총선 석 달 전 특검,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 복당 오물. 네, 의사 면허 취소 등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조금 전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간호법 표결도 아마 곧 이뤄질 것 같네요. 저희 정치부의 중간에 아마 속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류 실장이 여권을 들고 뭐 출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현실성이 없는데. 무슨 맥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오늘 여권을 들고 출근하면 뭐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보도국에 있으면 여권을 늘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그래요? 때문에 외신을 좀 보면서.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제 쌍특검, 그러니까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죠. 이제 표결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죠? 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이 제적의원 300석의 5분의 3인 180표가 필요한데요.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특검법 모두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에는 183명이 투표해서 183명이 찬성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183명이 투표해서 182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182명의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반대 토론에만 참여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쌍특검 관련해서 이제 찬반 토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어요? 네,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쌍특검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제안한 안대로라면 50억 클럽 특검의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이 기본소득당이 갖게 되는데 이 역시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공동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요청을 한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논리를 적극 반박했는데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지 않았느냐. 50억 클럽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이 국회의 역할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을 가장 먼저 입에 올린 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인데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권 움직임을 좀 짚어볼게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거죠. 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의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49.9%, 또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였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74.7%, 즉 국민 4명 중 3명에 달하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이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돈봉투를 주거나 받거나 했던 의원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자. 불출마 선언하라. 네, 예. 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판가리가 이번 돼야 된다. 동부투 예, 사건은 예. 총선의 판가리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처럼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불출마 선언도 하고 관련자들은 하자. 예.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 총선 석 달 전 특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해서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전광훈 씨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는 거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소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오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면전에서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태영호 최고위원, 그건 말도 안 된다 부인을 했습니다. 다들 뭐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쓰던데 저는 김기현 대표를 저격할 이유도 없고 현재 우리 당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대표를 흔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다 썼다라 근거 없이 보도하지는 않았죠. 현장에서 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켜본 다른 최고위원들 보는 눈은 비슷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태영호 의원이 선거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은 김기현 당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를 선택한 굉장히 많은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다라는 말. 태 최고위원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정광훈 씨를 겨냥한 거란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날 최고에서 그 발언을 한 거는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저희 당의 정광훈 목사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광훈 목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구걸의 주체 김 대표가 아니라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고개가 갸웃합니다. 까마귀라자 배 떨어지는 걸 수는 있는데 그날 마침 또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그 전날 나온 상태에서 나는 애먼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과로 누구누구는 도움을 청했지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아 글쎄 저 그렇게 해석된 데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라 배를 일부러 떨어뜨렸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기엔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을까 싶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김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년도 총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 지도부에서 서로 이렇게 내부에서 정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당 지도부가 분열되지 않으려면 일치 단결해야겠죠. 그러려면 당 핵심 인사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태 최고위원의 역사 왜곡 발언들, 당에선 사태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었는데요. 김일성 교시에서 발생된 폭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 선생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그 뜻을 잘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따로 면담까지 진행을 했죠. 역사 관련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이슈 대응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제 깊이 생각해서 좀 이렇게 입장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럼에도 태 최고위원의 생각엔 변함이 없는 듯 싶습니다. 자신의 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잡아야 그래야 결국은 미래가 결정됩니다. 영국 저 유명한 소설가 오웰 같은 사람은 과거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역사에 대한 이 평가 문제는 저는 비록 제가 정치인이지만 제 소신이 저는 있다 이렇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구절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뒷문장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가 빠졌죠. 권력을 잡았으니 역사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걸까요? 문제가 된 태 최고위원의 발언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다. 김구 선생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은 김일성의 대남 전술 전략에 당한 거다. 모두 김일성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남북 통일정부 문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제주 4.3의 양민 희생과 남북 분당의 책임, 일정 부분 이정 대통령에게 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나옵니다. 초토화란 게 뭐야? 물자, 인명 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엘리미네이션. 어린애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린애도 뭐 그냥 뭐 몇 차례 대학살 극이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 학살이 벌어집니다. 단독 정부. 저는 처음에 미군정의 뒷유식을 통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하고 통일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겉으로만 얘기하는 레토릭이다. 실제로는 밑에서 이승만을 계속 밀어줘서 대통령 시켰다. 근데 제가 버치 문서를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걸 하려고 했고 이승만은 계속해서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었어요. 김일성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재평가 작업이 이어지고 있죠. 이승만 기념관도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07 과삼이 아니라 08 과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의 폐륜화로 낙인 찍혀 오랜 시간 동안 음지에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왜곡하고 날조하고 또 방치시켜 왔단 말입니까? 왜곡과 날조라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믿는 듯 싶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 명확하게 국내에 기록해야겠죠. 태 최고위원이 소신이라고 주장한 역사 관련 발언들, 국민의힘 윤리의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4.3 유족회는 70개 단체가 태영호 의원 윤리위에 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 윤리위에서 잘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잘? 윤리위에서 윤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가 궁금한 이유기도 합니다. 혹시 윤건석 이성만 의원도 국방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되묻기 기술을 시전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국민의힘이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는 당무 감사도 실시하고 강제 탈당도 시켰다. 그럼 민주당은 다시 되치기에도 나섰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양당의 꼬리 물기식 말다툼, 수준 높은 대화는 아닌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굳이 민주당과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 혁신, 그 미래 대안, 민생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승부해라. 지도부가 아무리 민주당 때린다고 해서 우리 당 지지율은 안 오릅니다. 우리 당을 보고 우리 당 지지할지 말지 결정하지 민주당 보고 우리 당 지지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당이면 여당답게 민생 문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병원에 누워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생존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간병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당 입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원내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입법 과정은 원내에서 다 진행되는 사례니까. 당 대변인이 원내 문제라고 비껴갈 사안인가 싶습니다.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꼬리 물기식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네. 자, 전직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전직 대통령 MB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죠.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이 파우스트를 어제 관람을 했습니다. MB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큰 기대가 된다, 잘 될 거예요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최근 당정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데 대해선 그런 데 대해서 언급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말했겠습니다. 어제 상황실에서도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을 열었잖아요. 개점 첫날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다녀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산 책방의 개점 첫날이 이제 바로 어제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로 크게 붐볐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40분 동안 책방지기로 근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평산 책방은 오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책을 구입하면 하루에 100명씩 선착순으로 새싹을 증정한다, 이런 이벤트도 공지를 했는데 이 새싹들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저 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7일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홍 시장이 직접 나서서 또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청 골프동호회 2분 클럽이 다음 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 예산 1,3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쉬는 날 내 돈 내고 골프 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신공한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이라면서 예산 1,300만 원도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는가 라면서 언론 탓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라면서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 운동인가? 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골프를 안 한다고 셈이나 남도 못하게 하는 놀부심보로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역에서는 좀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이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도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영호, 김기현 저격 아니다. 역사 재소신 이승만 때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설화에 휩싸였죠. 윤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걸 두고 성적 학대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머릿속에 포르노와 성적 학대밖에 안 들었냐고 반발을 했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앤장은 이 청담동 술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도 김앤장이 있는데요. 이 여권이 이른바 이 데스노트에 올린 인물들입니다. このノートに名前を書かれた人間は死ぬ。 민주당의 김앤장, 이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여전히 눈엣 가시인 것 같습니다. 둘 모두 데스노트에 올려놨음에도 이 부활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 발언으로 대통령실에 고발까지 당했었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 동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일로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장 최고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럼에도 장 최고위원은 기가 죽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노렸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을 한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고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 윤 대통령의 입맞춤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장 최고위원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 정치인들이 저격수로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과거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인데요. 그럼 부시 전 대통령도 화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화동에게 뽀뽀하는 게 성적 학대라면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성적 학대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까? 제발 수준 낮은 막말로 우리 국민들 학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 사퇴하십시오. 장경태 최고위원을 향해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 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나 욕구 불만이냐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허들었습니다. 이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동에게 입맞춤을 받는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이 5분만 찾아봐도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료관에 공개된 사진인데요. 이 꽃다발을 든 노 전 대통령이 허리를 숙이고 여자아이의 볼에 입맞춤을 한 모습입니다. 퇴임 이후 강원도로 휴가를 떠났을 때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화동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화답을 한 거겠죠. 장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걸까요? 김 위원장은 이 장 최고위원을 향해서 실력이 부족하면 검색하는 최소한의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볼에 아이가 입맞춤을 하자 문 대통령이 크게 웃는 사진이 장경태 의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야당으로서의 비판도 조언도 뭣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인신공격,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은 김기현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 장 최고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공격했는데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대통령과 정부 무너뜨리기에만 탐닉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한 약속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부랴부랴 그 글을 지우고는 사진 찍으러 갔냐는 논리도 없는 비난을 해댑니다.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는 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전당대회 이슈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장 최고위원에 대한 인내심은 바닥이 난 모습입니다. 이항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애써 방어에 나서긴 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감싸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엿보입니다. 논란이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저는 이 논란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말을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의 유의미한 차이 등등은 모르겠지만 명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고 미국 역시도 아동에 대해서 어른이 하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런 논의로 흘러가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앤장은 역시 한 마음인 걸까요? 이 대변인직에서 내려온 김의겸 의원도 비슷한 시점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급히 귀국한 이후 이튿날 탈당계를 제출했죠. 그런데 이 채 하루도 안 돼 탈당한 송 전 대표를 위해 김 의원이 언론 대응을 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의원이 언론 창구를 맡아달라는 이 송 전 대표의 부탁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는 연세대, 저는 고려대 출신인데 당시에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알고 지냈고 송 전 대표가 초선일 때 제가 출입기자로 만났어요. 그럼 송 전 대표가 김 의원에게 부탁한 이유는 뭘까요?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 지난달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이 PR 브리핑의 정수를 보여줬죠. 당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정했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요. 정해철 의원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좀 더가 아니라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가 바로 이 잔기술을 눈여겨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태클을 걸어왔죠.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한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는 게 가당치 않다고 비판한 건데요. 탈당 호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잔기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 스스로가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김 의원의 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미화될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이 언론 대응을 맡으면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도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합니다. 김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부탁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탈당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겠다면서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주당의 김앤장 두 사람에게 줌인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곤경에 빠진 일이 많은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노래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장경태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의혹과 관련해서 최고위 회의 때 한 발언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당시 김건희 여사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사진에 조명을 동원했다, 빈곤 포르노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최근 이 대표가 이를 감싸는 취지에서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은 더더욱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들을 하기에 앞서서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네, 이종배 시의원은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이 처음 조명 설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죠. 당시 촬영 사진과 영상, 이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을 했을 때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는데요. 이 시의원은 이 수사 결과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 대표가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마치 사진 찍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인식돼서 이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세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고 하는데 횡령 배임 혐의 관련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가 오늘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저가로 매도해서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돈 53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물던 포르쉐 보증금, 렌트비, 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성적 학대 발언 논란, 김의겸은 송영길 대변인 해프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햇볕을 피부에 직접 쬐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 쬐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땡! 아닙니다. 비타민 합성에는 자외선 B가 필요한데 이 자외선 B는 투과력이 약해서 유리는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책할 겸 밖에 나가셔서 직접 햇볕을 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장경태 의원, 윤 대통령 화동 성적 학대,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해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LOJI님,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저질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하셨고요. SIND님, 우리나라가 예전이면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은 욕한다. 거기다가 미국이다. 미국은 얼굴에 손대는 것 자체가 신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면요. 구춘자님, 무슨 성적 학대?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자기 기준으로 국가 원수를 욕보이는 말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도님, 좀 성숙해져서 논의와 정쟁이란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헐뜯고 비아냥거리는 것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스타에그님, 국민의 의식 수준 눈높이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게 화동에게 감사 표시 보기에도 불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저희가 앞서 다뤘던 내용이죠. 간호법이 지금 막 통과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했네요. 네, 관련된 여러 가지 파장은 저희가 다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관계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상예술대상. 백상예술대상. 연예인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해요. 여권 들고 가봐요. 아, 여권이요?